질문과 대답 13번입니다. 질문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란 책의 66쪽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식 탐구의 초보자가 혼란스러워하기 쉬운 것은 의식 수준들을 섞기 때문입니다. 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의 관점에서 신학을 비판할 수 없듯이 다른 수준에서 나온 진술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니까요. 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영적 실상은 또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영성의 관점에서 수학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준들을 섞는 것입니다. 혼란스럽죠? 이거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질문인 것 같아요. 과학이랑 영성이 각각 다른 패러다임인 게 아니고, 그죠? 근대 과학이랑 탈근대 영성이 각각 다른 패러다임인 거 아니죠?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되게 정확하게 찍었어요. 우선 패러다임에 관한 국어 사전의 정의를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패러다임, 영어에서 나온 말이죠. 인식 체계라는 거죠. 국어 사전의 정의는 어떤 한 세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체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 패러다임이 같죠. 그래서 서로 비슷하게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 틀이나 체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식 체계 또는 의식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위해 미셸 푸코가 말과 사물에서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최근에 사용한 이 패러다임을 제대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미셸 푸코인데 그 사람이 왜 패러다임 말고 에피스테메라는 비슷한 단어지만 다른 용어를 더 썼냐면 그 사람이 대표적인 책이 감옥의 탄생, 광기의 역사 같은 거죠. 이건 뭐냐면 감옥과 병원 등 근대 제도가 속한 근대 세계관이죠. 거기서 이걸 분석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 벗어나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거리를 둬야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뭘 분석하려면 좀 떨어져 있어야 분석하죠. 그 안에서 못 보잖아요. 그런 만큼 이 탈근대적 담론의 입장에서 음? 근대 세계관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근대 세계관을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인식 체계를 에피스테메라는 용어로 말한 거죠.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유행가에 많이 나오죠. 사랑이 끝난 뒤에 사랑의 의미를 분석할 수 있죠. 근대가 끝나가니까 근대 제도의 탄생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던 것이라면, 그지? 그러면 포포가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마라는 근대 의식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한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근대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개관할 수 있는 역사적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풀코가 그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학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 사람은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지니올로지라는 단어를 따준단 말이죠. 역사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근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용어를 따로 마련해서 뭐 감옥의 탄생이니 감옥의 광기의 역사니 이런 거를 연구를 한 것. 역사 사상, 영성 사상가죠. 데이비드 호킨스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영성 사상가예요. 근데 그분의 그 의식 탐구 방법론이 모호하다고 생각돼서 질문한 건데 저도 동의해요. 근데 왜 그 미셸 푸코의 담론을 먼저 요약한 건 이유가 뭐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용어하고 음? 수준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썼는데 패러다임과 수준이라는 용어가 아주 다른 차원에서 사용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막 섞어 써서 더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죠. 예를 들어 인식 체계를 말하는 패러다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건 뭐예요? 중세, 응? 근대, 탈근대 등 다른 시간적인 차원에 속한 시대에 속한 시간적 차원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 체계를 말한단 말이죠. 그죠? 패러다임이 그렇단 말이에요. 수준이란 말은 좀 다르다고. 수준이라는 거는
같은 시대 내에서, 응? 뭐 근대 시대든 탈근대 시대든, 또는 같은 학문의 시스템의 내부에서 공간적인 차원이 다른 걸 가리키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혼란이, 이 개념의 혼란이 발생한 거죠? 그 이유는 그 근대 학문이 뉴턴 물리학의 가속도의 법칙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물리학 법칙을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른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지? 무슨 조건이 바뀌는 거야? 공간의 차이만 바뀌는 거예요. A와 B의 공간적 차이만 가지고 연구하는 방법론이에요. 근대 학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대 교육을 받은 학생이나 전문가들 모두 뭐만 가지고 연구해요? 시간적 차원을 생각하며 연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시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데리다의 차연론을 근대 대학 제도가 아직도 수용하기 어려워요. 데리다를 공부한다고 그러면 오,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근대 학문이 공간적 차이만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에 몰입해 왔다면 차이언론은 공간적 차이에 지연이라는 시간적 차원을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팔근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적절하다. 두 개를 같이 해야, 그지? 동시에 생각해야. 응? 그러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패러다임이 다르니까요. 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이고 영적 실성은 또 다른 패러다임입니다. 라는 이 호킨스의 설명은 뭐겠어요? 영성 차원을 배제하는 그 이성 중심주의 근대 세계관이 이건 어떻게 했어요? 근대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 인식 체계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대 과학을 중심으로, 과학 중심이었다고. 그런데 탈근대 차원은 영성 차원과 연결된 정동 차원이 패러다임 인식 체계의 핵심이 되는 거는 탈근대 세계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랑 영성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근대 과학이랑 탈근대 영성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인 거 아니죠? 라는 질문을 반영하네. 요 밑에 거. 그지? 왜 질문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질문자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영성의 관점에서 수학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한다면 그것이 바로 수준들을 속는 것입니다라는 이 홉킨스의 설명은, 데이비드 홉킨스의 설명은 근대 과학 패러다임과 탈근대 영성 패러다임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근대 세계관 내에서도 뭐 영성이나 수학이 있을 수 있고 탈근대 세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대 세계관이나 탈근대 세계 내부에서의 수준 차이를 지적하는 하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근대 담론의 내부에서라면 근대 담론은 뭐가 중심이에요? 근대 수학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근대 수학의 기초인 수학 이게 뭐예요? 패러다임의 핵심에 위치한단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수학이. 이과가 제일 중심이에요, 근대는. 그런데 영성은 어땠냐? 정근대 중세적이라는 이유로 아예 공동체 담론에서 배제돼 있었어요. 과학자가 영성을 따라 연구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지? 수학과 같은 수준에서, 그지?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수학과 같은 수준에서 취급될 리가 없었어요. 이제 탈근대 담론, 반대. 탈근대 담론의 내부에서는 지금 탈근대 담론이라고 왜 얘기가 되냐면 이 근대 과학의 수학적 사고 체계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기후재앙 등 현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무기력하다는 걸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21세기가 영성의 시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수학과 영성의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역전이 되어버린 듯하다고요.
그래서 맨 앞에 한 맥락에서 의미 있는 것을 다른 맥락에서 비판할 수 없으니까 의식 탐구의 초보자가 할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의식 수준을 섰기 때문이라고 데이비드 호킨스가 한탄하지만, 이는 근대와 탈근대 패러다임 등 시간적 차이와 패러다임 내부에서의 수준의 차이를 공부하면 해결될 수 있는 과제란 말이죠. 그러나 문제는 데이비드 호킨스가 선언하는 이 말이 더 문제예요. 과학의 관점에서 신학을 비판할 수 없듯이 다른 의식 수준에서 나온 진술을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모르겠다는 소리하고 뭐가 달라요? 불가지론이란 말이지, 불가지론. 나 몰라요. 무식해요. 그렇다고 비슷하지 않아요? 과학하고 수학은 서로, 신학은 서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타원 중심의 탈근대 패러다임으로 뭘 할 수 없다? 근대 과학의 관점을 연구할 수 없으며, 그지? 또 근대 과학의 관점에서 영성 패러다임을 공부할 수 없, 연구할 수 없다, 검토할 수 없다라는 뜻이 돼요. 왜 이게 문제라고 지적하냐면, AI가 뭐예요? AI가 컴퓨터가 뭐예요? 계산기죠. 계산기라는 뜻이 되는 컴퓨터가, 그지? 수학의 바탕을 두는 추론 기계라는 점에서 이게 뭐예요? 근대 과학의 최종적 결과물 중 하나라고 여겨져요. 그치? 그리고 이건 뭐예요? 그리고 이는 수학의 업적이죠. 수학이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AI 시대를 헤쳐나갈 인간의 핵심 도구라는 게 뭐예요? 요새 얘기가 자꾸 되고 있죠, 이제. 시적 상상력의 창의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물질 세계를 포함하지만 초월하는, 응? 영성 차원의 바탕을 두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과학과 신학이 서로 다른 수준에서 나온 진술이니까 비판하거나 대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류의, 즉, 이는 인류의 미래를 포기하는 진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신학 등 영성 차원의 바탕을 둔 담론으로 인간의 상상력이, 시적 상상력이 뭐예요? AI 시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력이라면, 그지? AI가 대표하는 과학, 그죠? 과학이 그런 창의력을 어떻게 해요? 그런 인간의 창의력을, 응? 로봇 등 구체적인 현실 세계의 물질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차원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응? 그리고 더 문제는 바로 이런 점에서 데이비스 호킨스의 영성사상에 필자가 주목하고 있어요. 왜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영성사상을 공부하느냐, 내가 얘기하고 그러느냐, 바로 이런 점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길에 주도를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 거죠. 자기 영성사상이 두 개를 섞으니까 수학을, 과학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소리랑 똑같으니까 이거는 좀 이게 이제 요새 영성사상가들의 문제점 같아요.